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 당대표 탄핵 불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권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급기야 이제 명예 당대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탄핵 불안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러한 심리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 윤 대통령 차기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 윤심 못 박아. 네, 시사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총선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 대통령이 그러한 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시위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 헌재는 반대로 판단했죠. 네, 법원 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그래서 이 경찰이나 경찰국, 그동안의 문제, 경찰국 문제, 이러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갈등이 빚어진 것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불안에서 발생된 게 아니냐라는 심리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 대통령 경호처가 군경 지휘 감독권, 이것도 굉장히 이상했죠. 어떻게 대통령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불안감이 보여져요. 여기서도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불안감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원 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회 시위 금지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심리적인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이명박, 우병우, 원세훈 사면, 검사 윤석열 배신한 대통령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국정원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이들에 대한 칼을 휘둘렀던 당사자가 결국에는 사면을 해줬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명박, 또 우병우, 원세훈 등 계속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들을 다 수사했고, 여기도 보면 원세훈 특임검사한테 수사받는다. 네, 원세훈 선거 개입 지시 명확한데, 네, 황교안 법무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네, 박영수 특검 1호 인선 윤석열. 박영수 특검 1호 인선이 이제 윤석열이었죠. 네, 화려한 부활, 윤석열, 삼성까지 잡은 한동훈 해가지고 또 이러한 그동안의 기록들.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네,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검찰 뇌물 110억, 횡령 350억, 다스실 소유주는 MB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년을 구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핵심이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라고 콕 집은 신문도 있었다.
네, 2018년 3월 21일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현대자동차 그룹 비자금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의 변곡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네, 공교롭게도 당시 중수부 수사팀 핵심 멤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등 현재의 이전 대통령 수사팀 지휘부라고 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본인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또 여기에다가 박근혜 생일 윤 축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의 치욕의 역사 한복판에 섰던 거죠. 그래서 90일간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수사는 탄핵 심판 뒤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네, 더 팩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이제 미디어 오늘이 전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또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대통령들을 모두 이렇게 수사했던 이러한 윤석열 검사,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딱 검사로, 정의로운 검사, 좌우를 눈치 안 보고 수사했던 정의로운 검사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정권을 잡았어요. 또 한 사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검사에 뭔가 계획과 계산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심평은 안철수 되면 윤석열 레임덕, 네, 윤석열 탈당 또 언급했다. 네, 심평, 윤석열 신당 창당설, 네, 이러한 얘기들을 해왔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네, 심평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김기현이 안철수 대표되면 대통령 탄핵 우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차기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다. 총선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나온 얘기는 명예 당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뭐 김영삼, 또 뭐 김대중, 노태우, 전두환, 이때 있었던 그 대통령들이 이 총재를 겸직했죠. 네,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네, 또 노태우, 전두환, 그때로 이제 회귀하는 그러한 식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자신의 업이 있죠. 업. 네, 자신의 수사업이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도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내야지. 근데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업이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불안한 심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불안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회 시위 금지, 또 법원 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또 대통령 경호처가 군경 지휘 감독권, 이러한 부분들, 또 이명박, 박근혜 관련된 수사, 여기에 심평의 대통령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레임덕, 그리고 김기현의
네,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 안철수가 되면 그러면서 총선에 집착하고 있는 내년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명예 당대표까지 나온 것이 결국에는 저는 탄핵 불안에서 비롯된 그러한 하나의 현상으로 맥을 이으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윤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부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세상 열겠다 막 이렇게 하길래 그 검수완박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국회 해산 국민 투표에 붙여버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이런 거 하면서 진짜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면은 국민이 지켜주죠. 국민이. 그런데 지금처럼 권력 다툼 또는 권력을 내 손으로 계속 쥐려고 하다가는 이 탄핵 불안 심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